여러분,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시죠?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연락이 오길 애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자식이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관점을 통해 깊이 있는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듯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은 멀어질 때 더욱 깊어진다는 오랜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쉽게 잊어버리고 멀어진 뒤에야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요. 마치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야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리움도 이와 같은 이치를 따르나 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처럼 높고 깊은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매일 보는 아침 햇살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움의 심리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늘 손에 쥐고 있는 모래알은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손바닥을 살짝 벌리는 순간 그 촉감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존재감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그 소중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연못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일어나듯 서로의 마음에도 미세한 파문이 있는 법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연락하는 것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부담이라는 잔물결이 일기 시작하지요. 우리네 삶에서 기다림이란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묵직한 송이버섯이 깊은 산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영양을 축적하듯 부모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닌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산의 정막이 오히려 더 깊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의식적인 침묵은 자식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더 깊은 현존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늘 곁에서 맴도는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며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달빛이 조용히 대지를 비추듯 그렇게 은은하게 자식의 삶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질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달인 된장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달빛이 조용히 대지를 비추듯 은은하게 자식의 삶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빛깔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을 비추는 것이 구름을 위한 것이 아니듯 부모도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빛깔로 삶을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각자의 삶은 저마다의 빛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기보다는 그 시간을 자신만의 반짝임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결핍을 통해 가치를 깨닫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기 위해 겨울의 시간이 필요하듯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세월은 마치 깊은 계곡을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지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정원에 새로운 꽃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여행은 발걸음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악기 연주는 메마른 일상에 잔잔한 선율을 더해줍니다. 봉사활동은 나눔의 기쁨을 통해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자식들은 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때 자식들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그 향기가 스며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문득 궁금증을 느끼게 되지요. 어머니는 요즘 무얼 그리 즐겁게 하시나? 아버지의 얼굴이 왜 저리 밝아 보이시지?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쓸쓸한 저녁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하늘을 수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술이 세월을 거치며 더욱 그윽한 향을 품게 되듯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동안 자식을 위해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으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는 것도 좋지요. 이처럼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워진 삶은 어느새 자식에게도 전해져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빗방울이 만드는 아름다운 동심원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결국에는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때 자식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깃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식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섬세한 수묵화와도 같아서 그 미묘한 농담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다고요.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을 피해 따뜻한 햇살을 찾아가는 새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편안함을 찾아 자연스레 움직이는 법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마치 차가운 겨울비와도 같습니다. 매번 연락할 때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언제 결혼할 거니? 와 같은 말들이 쏟아지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방어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많을수록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도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대화는 관계라는 꽃을 피워내는 햇살이 되는 것이지요. 대화의 기술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다듬어진 도자기와도 같습니다. 너랑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말 한마디는 마치 맑은 하늘에 핀 무지개처럼 자식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요즘 재미있는 일 있어? 라는 물음은 일기예보를 묻듯 형식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건네야 합니다. 자식을 인정하는 말은 마치 옥판에 새겨진 글자와도 같아서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너 참 든든하다. 멋지게 잘 살고 있네. 라는 진심 어린 칭찬은 다음 연락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난 나그네에게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도 같은 것이지요. 특히 전화해줘서 고마워. 바쁜데도 시간 내줬네. 라는 말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늦은 밤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것과도 같은 정성입니다. 부담을 덜어주고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말들이 결국 관계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다듬어진 돌계단처럼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너무 무디지도 않은 적절한 힘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 담긴 배려와 이해가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너무 깊은 나머지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말 속에 묻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과한 비료를 준 화초처럼 오히려 관계를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온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인 된장처럼 깊은 맛을 내야 합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쌓일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된장처럼 깊은 맛을 내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동그랗게 피어난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경계 설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마치 동양화에서 농담의 차이로 깊이를 표현하듯 관계의 친밀도 역시 적절한 거리가 만들어내는 여백이 있어야 더욱 선명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윤곽이 흐려지고 너무 멀면 그 존재가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산에는 계절이 있고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존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서로를 비추고 때로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자 관계의 진리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식이 갑자기 금전적인 부탁을 해올 때 부모의 마음은 마치 폭풍 우 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단호해져야 하는 이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엄마도 요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구나라는 단호한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약을 먹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쓴 약이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여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관계의 건강을 위한 쓴 약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의 부재가 아닌 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건강한 경계란 마치 창문과도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열어서 바람을 들이고 필요할 때는 닫아서 안을 보호하는 것처럼 관계에도 이러한 유연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아닌 서로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늘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마치 범람하는 강물처럼 자식의 삶을 덮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멀리서 바라보는 산처럼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가지를 쳐내고 때로는 걸음을 주면서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게 정성껏 다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는 종종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비추듯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경계란 서로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되 숲의 일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할 때입니다. 마치 깊은 산사의 스님이 새벽 예불을 올리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학자 마르틴 셀리그만의 말씀처럼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마치 깊은 우물과도 같아서 자식을 향한 그리움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넘쳐 흘러 애틋함이 되고 애틋함이 집착이 되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폭우가 도리어 메마른 땅을 상하게 하듯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 무관심이란 마치 초파일 밤하늘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그 온기가 전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은 빛.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담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연락이 왔을 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마치 오래된 씨앗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싹을 틔우고 때로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당장의 소통 빈도보다는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이해의 깊이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산중의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볼 때 그 고고한 자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닌 더 깊은 관심의 다른 표현이며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긍정적 무관심의 실천은 마치 고요한 연못의 수면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흰 구름을, 때로는 은은한 달빛을 담담히 비추어내듯 자식의 희로애락을 차분히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추운 겨울밤 흔들리는 창문처럼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갑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날이면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다가 문득 걸려온 전화에 봄날 새싹처럼 피어나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감정의 굴곡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마치 묵직한 도자기와도 같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 빛깔이 더욱 깊어지고 그윽해집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절제와 여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무관심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마치 묵묵히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움 끝에 맺히는 결실은 분명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비우되 채우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비우되 그 자리를 자신을 위한 시간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은 다시 자식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 무관심의 실천은 마치 오랜 세월 정성껏 가꾸어온 정원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봄비가 내리고 때로는 가을 서리가 내려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때로는 바람결에 실려 오는 꽃잎처럼 가벼운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닌 서로의 일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같은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우려낸 차의 맛처럼 진한 듯 옅은 듯한 그 미묘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지나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농담이 필요한 법입니다. 시장에서 문득 자식이 좋아하던 과일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새싹을 발견한 기쁨을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가득하구나. 이런 말 한마디는 일상의 작은 발견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문득 자식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냥 생각나서 톡 보냈어. 잘 지내지? 이러한 가벼운 안부는 마치 창가에 걸린 풍경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드는 법입니다. 소통의 깊이는 말의 무게가 아닌 그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고 가벼운 말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결국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듯이 우리의 소식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가볍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은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원의 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듯 우리도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당의 국화가 활짝 폈네. 단풍이 곱게 물들었구나. 첫눈이 내렸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 결국은 깊은 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문방구가 아직도 있네. 내가 좋아하던 분식집에 들렀더니 옛날 맛 그대로더구나.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발견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잔잔한 미소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저울처럼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벼워도 너무 무거워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식의 일상을 궁금해하되 캐묻지 않고 근황을 물으되 답을 재촉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자식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모두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일상의 소식들이 모여 결국은 깊은 정이 되고 그 정이 다시 굳건한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고목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마치 깊은 산속 암자의 스님이 홀로 정진하듯 부모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깊은 밤하늘의 달빛처럼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질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땅 속에서 영양을 모아온 죽순이 어느 봄날 힘차게 솟아나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펼치고 잊고 있던 취미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만듭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부모의 행복한 모습은 자연스레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자식 역시 그것을 보며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쓸쓸한 저녁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하늘을 수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어가는 가을의 단풍이 가장 선명한 빛을 내듯 우리의 삶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만의 색채를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 대신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고요한 호수가 하늘과 구름, 새들의 노래를 담아내듯 우리의 마음도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마치 깊은 산속의 묵은 눈이 조용히 녹아들 듯 서서히 스며드는 것임을, 때로는 말없이 바라보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채우며 그렇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한 사랑의 경지일 것입니다.